단결성2 기대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제가 들고 온 내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준비하면서 무릎을 2번 탁 쳤습니다. 2번요? 한 번은 왼쪽 무릎, 한 번은 오른쪽 무릎. 덕분에 무릎이 좀 아프긴 한데 여러분한테 전달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투자 채널들이 반도체 먼저, AI 먼저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생존 문제부터 짚고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고른 듯 멘탈이 박살나고 포트폴리오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결국 다 날리거든요. 살아남아야 수익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어디에 어항을 던져놔야 하는지, 반도체의 진짜 사이클이 어디까지 왔는지, 피지컬 AI라는 게 왜 스마트폰보다 더 큰 혁명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행동 전략까지 순서대로 다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방패,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프롤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프롤 선생님들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수비수가 있으세요? 공격수만 11명 세워두고 골키퍼 없이 경기하고 계신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장 한번 크게 흔들리면 한 방에 뻗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요. 그때는 진짜 공격수만 넣어놓고 방어운 운에 맡겼었는데 결과가 어땠겠어요? 비참했죠. 자, 지금 전 세계의 투자 환경을 딱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바로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세계 경찰이 글로벌 경제 질서를 다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찰이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동네 치하는 너들이 알아서 해결해. 아니면 돈 내놓은가? 이게 지금 지정학적 현실이에요. 이 흐름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투자 테마가 두 가지입니다. 방산이랑 금이에요. 방산 먼저 볼게요. 많은 분들이 방산주를 전쟁 테마주로 봅니다. 중동에서 미사일 날아가면 오르고 휴전 기사 나오면 폭락하는 단기 테마. 그런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읽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럽 나토 국가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뭘 배웠겠어요? 아, 미국이 영원히 우리 편이 아닐 수 있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내일 당장 끝난다 해도 각국 정부는 텅 빈 무기고를 다시 채우기 위해 청문학적인 국방비를 써야 합니다. 이건 이 일을 성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최소 10년은 지속되는 수요입니다. 여기서 캐방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해외 방산 컨퍼런스 관련 리포트들 쭉 뜯어봤는데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제대로 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딱이네 나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랑 중국 무기는 서방 국가들이 살 수가 없고 미국은 너무 비싸고 납기가 느립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선택지가 어디겠어요? 한국이에요. 최근 중동에서 실전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국형 방공체계의 요격 성능이 전 세계 앞에서 실시간으로 검증됐습니다. 실전 레퍼런스, 이게 방산업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업 도구예요. 폴란드 계약이 시작이었다면 이제 유럽 전역, 중동,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까지 K 방산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전의 판도를 바꾼 드론과 안티드론 체계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필수품이 됐고 여기서도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산주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냐고요? 이건 나중에 시나리오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조적 수요가 살아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금입니다. 선생님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20년 전에 금 1kg 덩을 사서 지금은 금고에서 꺼내면 가격이 약 12배가 됩니다. 12배요. 금이 갑자기 똑똑해진 걸까요? 아니면 이자를 낳은 걸까요? 아닙니다. 금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변한 건 금이 아니라 돈의 가치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부가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그리고 이번 관세, 충격 같은 위기 때마다 종이 화폐를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공급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도 바뀌지 않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공격수가 아니라 내 자산 전체를 지켜주는 골키퍼로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넣어둬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10에서 15% 정도는 금으로 채워두세요. 금 통장이든 금 현물이든 금, ETF든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주식, 시장이 반토막 날 때의 골키퍼가 멘탈을 잡아줄 거예요. 자, 이제 방패를 챙겼으면 창도 봐야겠죠? 공격수 이야기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복미라는 괴물, 이걸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선생님들,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봉이 두 배로 뛰는데 몇 년 걸리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투자에서는 가능해요. 그것도 6년 만에. 이게 바로 72의 법칙입니다. 계산법은 단순해요. 72를 내 예상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딱 두 배가 되는 시간이 나옵니다. 연 12% 수익을 낸다고 치면 70이나 12는 6이죠. 6년마다 내 자산이 두 배씩 곡제됩니다. 처음에 100만 원일 때는 시시해 보여요. 근대의 눈덩이가 굴러서 1억이 되는 구간에 진입하면 그 파괴력은 여러분 노동소득을 까마득히 초월합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고의 발명이라고 불렀다는 복리의 마법이에요. 그런데 이 어항을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요? 이 조급함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가 경험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도 초반에는 족대 들고 물고기 쫓아다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침마다 뉴스 보고 달리고 유튜브에서 누가 이 종목 대박이라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프로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딱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서 어떤 주식이 대박이라고 터지는 순간 그건 이미 수백만 명이 아는 정보예요. 조회수 300만짜리 유튜브 영상에서 특정 종목 추천하는 순간 그건 300만 명이 동시에 하는 쓰레기 정보가 된 겁니다. 김 서늘한 진실을 인정하는 게 투자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항을 세팅해야 합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일단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자산들을 골고루 담으세요.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를 다 갖춰야 해요. 성장주, 채권 ETF, 그럼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은 기록이에요. 내일 단 세 줄이라도 좋으니까 본인만의 언어로 투자 일지를 써보세요. 오늘이 어항에 왜 물고기가 들어왔는지, 왜 저 어항은 비었는지, 이 기록이 나중에 1억, 10억을 굴릴 때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핫한 뉴스에서 눈을 돌리세요. 오히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자산들, 아무도 관심 안 두는 멍한 섹터들을 쳐다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곳에는 이미 거품이 끼어 있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파티 정말 끝난 걸까요? 선생님들, 최근에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꺾인다는 기사 보셨죠? 그 순간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끼셨을 거예요. 반도체 이제 끝인가? 근데 잠깐요. 이거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읽어야 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돌림역 근처에 엄청나게 줄 서는 치킨집이 생겼습니다. 수요가 폭발하니까 한 마리에 2만 원이던 치킨을 3만 원, 4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 먹었죠. 이게 가격이 주도하는 사이클, 프라이스 사이클이에요. 최근 1, 2년간 HBM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딱이 상황이었어요. 근데 치킨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가격 상승이 멈추는 때가 오죠. 대중들은 이때 겁을 먹습니다. 치킨 가격 더 안 오르네. 끝났네 팔자. 근데 진짜 똑똑한 사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은 4만 원으로 고정해두고 튀김기를 10대 더 들여놔서 배량 생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마리 팔던 걸 1,000마리 팔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물량이 주도하는 Q사이클, 퀀티 사이클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P사이클에서 Q사이클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P사이클의 끝을 보고 파티가 끝났다고 오독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이론이냐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똑같은 역사를 목격했어요. 바로 전력기기 산업이에요. 미국 인프라 투자 붐이 불면서 변압기 같은 전력기 공급이 턱거 없이 부족해졌습니다. 2020년 이후 전력기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다가 전력기기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세가 딱 꺾이는 순간이 왔습니다. 대중들은 전력기 테마 끝났다고 주식을 다 던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일부 전력기기들은 그 이후로도 주가가 몇 배씩 더 올랐습니다. 왜요? 3년치, 5년치 수주를 꽉꽉 채워놨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더 안 올라도 확정된 장기 물량이 찍혀 있으니까요. 반도체도 똑같아요.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건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신호예요.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지우면 웬만한 소형 발전소 전력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들이 엄청난 반도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1년짜리가 아닌 3년, 5년치 생산 슬롯을 미리 선점하기 시작했어요. 가격의 하방이 단단하게 막히면서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 투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디램 현물 가격 1, 2% 빠졌다고 호들갑 떨지 마세요. 그건 족대 들고 물고기 쫓는 짓이에요. 둘째, 밸류체인에서 장기 계약으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갈 때 수혜를 보는 핵심 기업들을 이색에 추려보세요. 셋째, ISA 같은 절세 계좌에서 반도체 ETF를 사서 모으세요. 세금 혜택 받고 배당금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반도체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고요? 장기 공격 계약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면 시장은 지금의 주가 수입 비율을 다르게 평가할 겁니다. Q 사이클의 시작점에서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피지컬 AI 스마트폰보다 더 큰 혁명이 온다. 선생님들 챗 GPT나 제미나이 써 보셨죠? 화면 안에서만 똑똑하게 대답하더니 AI가 눈이랑 팔다리를 달고 현실 세계로 튀어나오면 뭐가 될까요? 그게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걸 그냥 로봇이 신기하네 정도로 보시면 투자자로서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본주의 관점에서의 로봇은 기계가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스마트폰입니다.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꺼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세요? 프로 화면 터치도 불편하고 물리 키보드도 없는데 누가 써? 비웃었어요. 그런데 3, 4년 만에 전 세계 인류의 생활,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었잖아요. 지금 로봇을 보고 아직 멀었어? 봉상과학이야. 하는 반응이 딱 그 당시랑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몇몇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에서 로봇을 테스트 운영하고 있어요. 기대감이 현실의 숫자로 찍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기서 소름 돋는 패턴이 있어요. 스마트폰 시장 초기의 생태계를 장악한 건 애플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인 iOS부터 하드웨어인 아이폰까지 자기들이 다 만든 수직 계열화 전략이었어요. 지금 로봇 시장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테슬라예요. 자체 AI 칩 만들고 자체 AI 학습시키고 공장에서 자기들 로봇 직접 찍어내고 있죠. 과거에 애플이 독주할 때 구글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를 삼성 갤럭시에 심어서 오픈 생태계로 대항했어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의 로봇 독주를 막기 위해 구글이 손잡은 곳은 어디일까요? 현대차 그룹입니다. 구글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 깁마인드를 갖고 있지만 샘물 녹여서 하드웨어를 대량 생산해 본 경험이 없어요. 현대차는 반대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양산 능력을 가진 제조, 기업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인수했죠. 구글의 두뇌와 현대차의 육체가 만난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미래 피지컬 AI 패권을 양분하겠다는 선전포고예요. 현대차 주식 지금 들어가는 게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고요? 잠깐요. 앵커링 효과에 조심하세요. 예전에 얼마였으니까 지금은 비싸다는 건 심리적 착각입니다. 지금 현대차 주가 수입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작 5, 6배 수준이에요. 단순한 자동차 회사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얘네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로봇을 양산해서 뿌리는 AI 테크 기업이잖아 하고 인식을 바꾸는 순간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 15배로 재평가됩니다. 이 리레이팅 구간에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점프해요. 로봇 투자 어떻게 접근할까요? 무조건 이름에 로봇 들어간다고 사면 안 됩니다. 실체 없이 테마만으로 오르는 종목은 언제든지 한 방에 뻗을 수 있어요. 반드시 실적과 양산 능력이 검증된 기업을 봐야 해요. 그리고 로봇이라는 하드웨어 이외에도 그 안에 들어갈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생태계의 부분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깔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진짜 수익을 만드는 건 지식이 아니라 환경과 심리입니다. 선생님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완벽한 무기를 쥐어줘도 전쟁터에서 눈 감고 벌벌 떨면 그 무기는 쓸모가 없거든요. 직장 다니시면서 투자하는 분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평소에 누구랑 주식 얘기하세요? 점심시간에 동기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삼전 언제 오르냐이 코인 대박이래. 이런 이야기 주고받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고만고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평생 고만고만한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철저하게 외로워져야 합니다.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 것. 이게 바로 자발적 아웃사이더 전략이에요. 제 과거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10년 동안 매년 돈을 잃으면서 1억 가까운 손실을 냈을 때 저는 철저하게 대중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누가 좋다고 하면 사고 시장이 폭락하면 같이 손절했죠. 그러다 어느 날 환경을 완전히 바꿨어요. 새벽 어이반에 일어나서 출근 시간보다 2시간 일찍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 물리적으로 단절된 2시간 동안 오직 기업 사업 보고서랑 산업 리포트만 팠어요. 점심시간에도 동료들이랑 밥 안 먹고 혼자 김밥 씹으면서 투자 기록 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 투자 오답 노트였어요. 내가 실패한 모든 순간을 뼈속까지 아프게 복귀하는 노트를 쓰다 보니까 소름 돋는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단톡방에서 이번 주 모임 쉴게요.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터져 나올 때가 정확하게 바닥이었어요. 이게 인간 지표예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진부한 말이 오답 노트를 통해 실전 무기가 된 겁니다. 어떻게 환경을 바꾸면 될까요? 첫째, 기록하세요. 눈으로만 읽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산업 밸류체인 분석하면 나만의 언어로 블로그든 개인 노트든 무조건 기록해요. 둘째, 인맥을 갈아타세요. 글을 꾸준히 쓰면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오프라인의 고만고만한 인맥을 끊고 온라인의 실력자들로 주변 환경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셋째, 홀짝. 도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임상시험 통과하면 대박, 실패하면 상장 폐지, 이런 식의 반반 게임은 투자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에 묵직하게 깔아두는 게 진짜 어항입니다. 자, 이제 판단 트리로 넘어갈게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 시장은 크게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공급망 충격이 예상보다 약하게 끝나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고 소외받았던 성장주와 기술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때는 반도체와 피지컬 AR 관련 비중을 늘려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관세 충격이 장기화되고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고 성장주가 압박습니다. 이때는 방산, 금, 에너지 같은 실물, 자산으로 자금을 대피시켜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니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으로 가든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 성장 산업들은 장기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기 변동성은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그 변동성은 어항의 물고기가 차오르는 수학의 시간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포지션별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말씀드릴게요. 아직 현금 쥐고 있는 분무지성으로 지금 당장 마세요. 본인이 관심 있는 섹터 ETF 딱 하나만 10,000원, 50,000원어치 사서 관찰어항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내 돈이 들어가야 진짜 공부가 됩니다. 이미 사서 수익 중인 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비중 일부를 덜어내고 현금 비중을 확보해 두세요. 다음 조정 때 더 좋은 가격에 다시 담을 기회가 생깁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분포에 줄여서 손절하지 마세요. 내가 담은 기업이 구조적 성장 산업에 있는 게 맞다면 물을 타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고민해 보세요. 다만 묻지마 투자로 들어갔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내일 아침 체크할 계기판 3가지도 드릴게요. 수출 데이터, 환율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핵심 기업들의 수주 공시. 복잡한 뉴스 다 볼 필요 없어요. 이 3가지 계기판에 파란불이 들어오는지 빨간불이 들어오는지 이것만 매일 확인하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룰을 세워두세요. 리스크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죠. 선생님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가 다 맞고 다 잘 풀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 완벽해 보이는 상승, 논리 이면에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리스크들도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단세 전쟁이 예상보다 오래 가거나 확전되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립니다. 특히 반도체 밸류체인은 글로벌 분업 구조라 어느 한 곳이 막히면 전체에 영향을 줘요. 둘째, 밸류에이션 선반영 리스크입니다. 피지컬 AI, 로봇 관련 기대감이 이미 일부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요. 기대감이 과도하게 앞서 있으면 실제 실적이 나오더라도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AI 수익화, 지연 리스크입니다.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데의 투자가 실제 비즈니스, 수익으로 언제 연결되느냐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확실하다며 빚내서 묻지마 투자하는 건 계좌화가 녹아내리는 지름길이에요. 무지성 풀매수 절대 안 됩니다. 분할 진입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면서 어항을 세팅해 가는 게 맞아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핵심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3배 빨라진 시장에서 족대로 물고기 쫓아다니는 단타를 버리고 어항을 세팅하는 장기 분산 투자로 가야 합니다. 둘째, 공격수는 Q사이클로 진화 중인 반도체와 걸어다니는 스마트폰인 피지컬 AI의 수비수는 각자 도생 시대의 방산과 종이 화폐의 타락을 막아줄 금에 배치하세요. 셋째, 이 모든 걸 버텨낼 힘은 지식이 아니라 기록과 환경 단절, 자발적, 아웃사이더에서 나옵니다. 선생님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영상 끄는 즉시 지금 당장 증권사에 펴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 없었던 섹터의 ETF 단일주라도 매수해 보세요. 그 만원, 5만원짜리 작은 어항이 여러분의 투자 뇌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제가 풀어준 내용 진짜 도움 끄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분석해 줬으면 하는 섹터나 종목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리포트 다 뒤지고 팩트 체크 완벽하게 끝내고 돈 되는 정보만 싹 다 모아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자 선생님들 깨이 바닥에 진짜 팩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우리 진짜 다 같이 단결 성투 M